예. 그런데 뭐 조국 전 대표나 뭐 윤미향 전 의원은 검찰의 과잉 수사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조국 전 대표는 뭐 일가가 뭐 도둑이 났다 할 정도로 검찰에서 너무 지나치게 다 수사를 받고. 예,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 이제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정치인들 보면 사실은 그냥 잡범들이에요. 야당 탄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지 잘 그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참 과거에 참 잘못한 분들 많지만 국민 통합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냥 이렇게 좀 더 진솔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분들이 무슨 국가 발전에 무슨 기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 국회의원을 하고 그랬으면 다 그 자체로 애국을 한 건가요? 내란 극복을 위한 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최영진의 뉴스 입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그리고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무래도 두 분과 함께 오늘 단행된 광복절 사면복권 이야기를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복권 단행 브리핑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브리핑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네, 문형표 전 장관. 예. 어떻습니까? 성한영 기자, 뭐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원식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야권 인사들 다 포함됐네요. 예, 이게 애초에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민생 사면만 할 것처럼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가 그렇죠. 이게 변곡점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사면 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가 조금 약간 어색해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면의 어떤 미래 지향성 뭐 일치할 수 있는데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면을 한다. 이게 제가 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어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어쨌든 오늘 사면 복권된 분들 중에 주로 정치인들은 조국 전 대표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조국 전 대표 덕분에 정치인 사면이 좀 대폭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 아무래도 초점이 거기에 맞춰질 것 같은데, 뭐 허민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뭐 이 말의 시작은 내란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보도자료 릴리스된 보도자료를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나오죠. 첫 번째가 국민 통합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는 것 강조했고, 세 번째는 이제 약자 배려 그러는데, 이제 경제 활성화와 약자 배려는 이제 늘 내세우는 거였고, 물론 국민 통합도 내세우는 거지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국민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이견은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제 정치인 사면, 국민 통합을 내세워서 하는 정치인 사면인데, 저는 이제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이 두 사람, 특히 조국 사면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빚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네, 부채의식이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그 사실은 지난 총선 때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자기 친명 인사들 이제 좀 시찬 말로 심어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또 지난 대선 이후에 이제 농공행상하면서 또 이렇게 뭐 장관직에 아니면 또 여러 고위공직자에게 임명하는 과정, 그리고 이번에 사면 이거 보면서 굉장히 참 빚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보훈 사면에 이게 이 색깔을 강하게 띠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뭐 어제는 아마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올려서 조국 전 대표의 그 옥중에서 쓴 책
뭐 이런 책을 읽는 그런 모습도 아마 공개가 됐던 것 같은데 종교계 인사들까지 대거 나서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을 요청하고 나섰던 부분 뭔가 이렇게 흐름이 형성이 돼 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성원 기자 어떻습니까? 아니, 종교인들은 예. 원래 중죄인들이라도 사면해달라고 원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조국 전 대표를 콕 집어서 사면 복권 요청을 했을까? 제 기억에는 과거에 항상 그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정치인들을 사면해라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 냈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뭐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종교인들은 이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이 민주당 전체로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손해를 본 것 아닌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으면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좀 사면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부담을 안게 되고 뭐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쏙 좋지가 않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당선 이후에 인사를 가지고 좀 점수를 많이 딴 편이거든요. 생각보다 뭐 인사 잘 하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사면 때문에 좀 인사로 벌었던 점수를 좀 많이 까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는 아마 징역 2년 선고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됐던 혐의 내용들이 뭐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 위조 이를 이거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한 얘기군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의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실형 확정되고 지난해 12월에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관련해서 이 사면 복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검찰 권력의 남용 이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검찰 권력이 특정인을 겨냥을 해서 기소를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수사를 해서 무차별적으로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고 뭐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은 그런 검찰의 수사에 의한 희생양 뭐 이런 취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부분이죠. 그런 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생각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지금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검찰의 과잉 수사에 의해서 상당히 좀 희생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뭐 조국은 스스로가 뭐 이게 검찰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이제 이 가족 도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뭐 십자가를 진 예수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럼 비슷한 평가들이 있었어요. 뭐 8개인가요? 7개 예. 혐의가 적용되는데 그 한 가지 중에서 혐의만 인정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무죄 나오지 않았느냐. 대부분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 키워드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번 사면에 키워드 여러 중에 하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 입시 비리 권한 남용 그리고 이제 횡령이잖아요. 이것이 대체 내란 극복을 위기 극복을 하겠다라고 한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그게 안 되고 유추가 안 되고요. 특히 이 사면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여권에서 이것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지도부 내에서도 이번 사면이 굉장히 무리한 사면이라고 하는 걸 저는 내심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일 열리려고 했던 국무회의 매주 화요일 날 열리려고 했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렇죠. 네 거기서 하루 성급하게 이걸 논의를 했거든요. 그 이유를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15일에 이제 광복절 경축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전에 있고요. 오후에 오전에 국민임명식.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국민임명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데 이 15일에 이 이벤트들을 전부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그 이벤트들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수렁속으로 몰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이 특별사면 문제가 되는 특별사면을
단행을 해서 이 논란을 하루라도 빨리 좀 이렇게 희석시키겠다. 저는 이런 의도를 갖고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인가를 스스로 알고 있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 말이죠. 조국 전 대표의 항소심 사실상의 이제 이 사실관계에 관한 그 법률적 판단을 하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아마 조국 전 대표를 질타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반성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아마 항소심 판결 뭐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도 아마 뭐 사과는 했는데 그 이후 그때나 지금이나 과연 그 검찰이 기소한 유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을 했는지 윤미향 전 의원은 최근에 SNS에 글을 올려서 아예 이거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예. 그런 이야기. 그러면 사실관계를 유죄가 확정된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과 복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고 또 그때 가서 또 이런 유형의 정치인 사면 복권이 또 단행된다고 하면 그때 정치권에서 빚어지는 논란은 지금과 유사한 패턴으로 마치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어떤 분은 그런 지적하더라고요.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은 한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사면 복권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요 예. 참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사면이라는 게 과거에 죄 지은 자를 죄를 사여준다 뭐 사전적으로는 그런 뜻이긴 한데 이 공동체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뭐 사실관계 그 군사 쿠데타하고 그걸 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했나요? 안 했어요. 그래도 사면 다 했고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 사실관계 깡그리 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반성 안 했어요. 그래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 복권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치 사면을 그래서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동안 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그냥 뭐 이렇게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전 이 지금 뭐 정권 초기 지지율도 괜찮으니까 그냥 부담 내가 안고 가겠다. 그냥 물 들어왔을 때 그냥 노를 젓고 그냥 좀 이렇게 비판받고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담 지지율 폭락이라든가 뭐 이런 정치적인 부담은 결국은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네, 청산배 지금 얘기한 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면 야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했는데 뭐 주국쯤이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드릴 수가 있어서 예, 저는 약간 좀 우려가 되고요. 이게 사실 사면이라고 하는 게 예,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적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 법적 적법 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것도 1심, 2심, 3심, 최종심까지 가서 형이 정해지는 그래서 수감이 정해지는 상태에서 그 판결을 뒤집는 행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범죄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범죄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 앞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더 합당하게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거죠. 사면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대해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검찰 과잉 수사 측면이 있어요. 그건 우리 국민 다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이 희생양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과잉 수사로 여러 가지 기소가 됐는데 뭐 상당 부분은 무죄를 받고 이랬지만 유죄 부분이 있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사면 복권 됐으니까 뭐 조국 전 대표는 출감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자 거기서 뭐 영웅의 귀환처럼 비치면 전 큰일 난다고 봅니다. 예. 우리 국민에 대해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우리 셋이 얘기하는 이 사면의 정치학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미향 전 의원도 사실은 거기서 이미 저희 기대에 어긋나는 뭐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SNS에 글 올려가지고 그 나를 욕하는 너희들 니네들이 불쌍하다 뭐 이런 식의 네. 그 글도 올렸고 오늘도 아마 사면 복권 결정되고 나서는 딱 한마디 고맙습니다 하고 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부분 없고 네, 고맙습니다. 어저께 또 사면 복권이 거의 확실시되는
복권이죠. 유명 경우에는 복권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어저께 무슨 뭐 위안부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시내에서 위안부 행사장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뭐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스러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태도 지금 성선배 기왕 같은 이런 애티튜드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정치인들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심을 많이 했을 텐데 그냥 내가 정치적 부담을 지겠다. 많은 요구가 있었으니 특히 야당에서 뭐 요구한 인사들도 대거 포함하면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면권을 단행을 했는데 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는데 성한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번에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인사들이 국민들한테 던지는 첫 일성이 좀 죄송합니다. 또 때로는 좀 부끄럽고 겸연쩍고 또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이런 각오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검찰 권력에 의한 나는 희생양에 불과했다.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자. 뭐 이런 정치적 메시지가 더 앞선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야 사면복권 정치인들은 죄지어도 이렇게 그냥 정권 바뀌고 또 되면은 사면복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에게도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고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사면복권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JTBC 전주방송과의 인터뷰인가요? 김선민 조국 혁신당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어린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의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습니다.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네, 김선민 조국 혁신당 대표 대행,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된 이후에도 조국 혁신당은 계속해서 대표 대행 제조를 했는데 JTBC 전주방송이 오늘 아침 오늘인가요? 아니면 확정된 다음에 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뭐 야당인 국민의힘 반응도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야당인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반응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작년 11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고작 반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형기에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 포상용이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또 보면 조금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좀 겸연쩍어하고 부끄러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거 만약에 그 문자가 공개 안 됐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 의원이 왜 포함됐지라고 국민들이 또 의아해할 텐데 국민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문자 취소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이게 사면 복권에서 그동안 어떠한 그 절차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네. 지금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아까 이제 뉴스로 읽고 보면서 저도 사실은 좀 낯간지럽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주고받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너희들 명단을 내봐 했더니
뭐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다는 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비리 혐의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단을 준 걸 보고 조금 좀 낯이 뜨거워졌었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낯이 뜨겁네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의 저희가 이제 핵심 인물은 이제 조국 전 대표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제 여권의 핵심 인사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대통령의 측근은 없고 다 야당 인사 위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측근은 없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친명을 배제하려고 배제한 게 아니라 뭐 소위 그 측근이라면 두 사람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라고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김용 정진상이라고 딱 집어 얘기했던 그 두 사람은 아직 이게 미결수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뭐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배제된 거고 이화영은 이제 지난 6월입니다. 바로 2달 전에 7년 8개월 형을 받았고 이제 2달 살았는데 어떻게 사면 복권을 시켜주겠습니까? 가장 뭐라 그럴까 이 공포스러운 이 사면 복권 시나리오는 이번에 이화영 씨를 사면 복권 시켜가지고 이제 경기도지사를 내보낸다 뭐 이런 소문 아닌 소문 같은 게 있었는데 친명을 배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결국은 이 윤건영, 백원우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김은경이 문재인 시대에 이제 살았던 이제 친문 인사들인데 언제부터 친문이 야당이었습니까? 야당 아니죠. 그냥 아마 야당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다음에 조국당은 야당입니까? 조국혁신당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야당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범여권이죠. 매주 수요일에 출연하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저한테 그 질문 여러 차례 받고 대답을 잘 못하다가 그래도 야당이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야당이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뭐 민주당 이렇게까지 표현은 좀 죄송한데 민주당 이중대 뭐 소위 이제 민주당 이진 정도 생각하는데 별동부대 뭐 불침 항모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 사면이 국민통합이라고 한 명분을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한 사면이 아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에서 이게 또 지난 총선 때 도와줬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보온 사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단행된 사면복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듣고 계시는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의 반응이 박성남님 왜 정치인들은 만기 출소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죄를 쉽게 짓고 죄를 쉽게 풀리는가 봅니다. 죄가. 박정숙님 내란과 사면은 구분해야죠. 왜 자꾸 묶어서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천덕애님 실망스러워 정치권 쳐다보고 싶지도 않네요. 빚을 져도 조금만 더 늦춰서 사면하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입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들 사면 정치인 사면 복권 보면은 첫 광복절이나 뭐 첫 3.1절 이럴 때 단행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그렇죠. 집권 2년차, 3년차 때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일하게 예외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게 이제 1998년 2월에 취임했죠. 그때 광복절 때 이제 건노갑시를 사면을 했던 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1년, 2년, 3년 지나서 했습니다. 국무회의 자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근데 이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죄의 경중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라고 정성호 장관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조국 전 대표나 뭐 윤미향 전 의원은 검찰의 과잉 수사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조국 전 대표는 뭐 일가가 뭐 도륙이 났다 할 정도로 검찰에서 너무 지나치게 다 수사를 받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 이제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정치인들 보면 사실은 그냥 잡범들이에요. 야당 탄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지 잘 그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참 과거에 참 잘못한 분들 많지만 국민 통합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냥 이렇게 좀 더 진솔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분들이 무슨 국가 발전에 무슨 기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 국회의원을 하고 그랬으면 다 그 자체로 애국을 한 건가요? 내란 극복을 위한 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전 정부와 많이 다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런 지금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면 복권에 대해서도 정성호 이제 법무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니까 이제 대표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국무회의 결과를 뭐
정성호 장관이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이런 사면복권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기꺼이 짊어지면서 앞으로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통합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역대 대통령들과는 상당히 차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오늘 뭐 사면복권이 오늘 단행될 거라는 거는 이미 기사를 통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인가요? 오늘 아까 네. 성한영 기자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취임 후 처음으로 6.8%포인트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56.5%. 이 부분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 민주당으로서는 이 국정 여론 지지율 이런 거 상당히 신경 쓰면서 국정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충격적으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주로 정무수석실이나 홍보수석실에서 하는 주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저도 옛날에 뭐 청와대를 출입했습니다만은 역시 여론조사 관리입니다. 국정 지지율 관리예요. 근데 지금 저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56.5% 예. 이게 그 취임과 동시에 했던 여론조사가 58.6%였거든요. 그거보다도 2%포인트 정도 빠진 거죠. 아마 근데 문제는 6.7%포인트가 지난주보다 빠진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여론조사가 등락을 할 때 정권 초반기에는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 떨어져봤자 1, 2%포인트 떨어지다가 다시 1, 2%포인트 반등되고 특별한 사안이 있어도 뭐 거기서 뭐 조금 1, 2%포인트 더 추가되는 식인데 6.7%포인트가 빠졌다고 하는 거는 아마 내가 직접 그 뒤로 듣진 못했지만은 대통령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조윤춘 역풍인데 조국 사면 뭐 당연히 저는 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윤미향 사면까지 같이 그다음에 이춘석 차명 주식 이춘석 사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줄 이어서 뭐 강선우부터 시작하면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줄 이어서 계속 이 악재들이 겹치는 바람에 6.7%포인트가 빠졌다고 보고요. 그나마 허니문 기간이어서 이 정도로 빠진 거다. 아니었으면 더 빠졌을 수도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 뭐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나 기자들과의 질문대답 통해서 저희가 정말로 잘 돌아보면서 앞으로 또 여론 지지 더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지지율 신경 안 쓴다라고 했던 그 전직 대통령 또 생각이 많이 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근데 좀 걱정이에요. 이게 익명의 기사를 봐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대통령실 그 참모들한테 기자가 취재해서 물어봤어요. 왜 했겠죠. 예. 답변이 전 믿기지가 않는데 지금 휴가 기간이라서 뭐 좀 잘못된 것 같다 여론조사가 또 야당의 전당대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실명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익명으로 얘기를 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저 심각한데요. 오히려 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이 확실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점심 때 이제 만난 민주당 의원은 뭐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까 이제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거하고 뭐 허민 기자 말씀하신 그거 말고 또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뭐 인사도 무난히 잘 하고 뭐 야당하고 뭐 관계 개선 쭉 하고 있는데 또 지적당하고 비판당한 후보자들은 사퇴하고 지금 뭐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은 아직 그냥 있긴 합니다. 버티고 있습니다만 인사 사후 처리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새로 돼가지고 아직은 국민의힘 뭐 해산하겠다 그러고 국민의힘 인사 안 갔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뭐 국민통합 뭐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빠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정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인용하신 그 대통령실 관계자인 거죠? 익명의.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저희도
저도 확인을 해서 아마 내일쯤 대통령실에 정말 진짜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는 여러분께 좀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누군가 정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한다면은 저 얘기한 분은 저 진짜 반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6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홈페이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그 주식 거래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 올린 거 말이죠. 네. 이 부분도 좀 이 여론조사에 좀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리얼미터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게 뭐 그렇게 주식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큰 영향은 것 미치지 않았을 것 같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관심이 큰 사안이긴 하겠지만 또 안 하신 분들은 많을 테니까. 가장 큰 거는 그 핵심 키워드 뽑으라면 공정입니다. 공정. 예, 조국 사면도 결국은 이제 입시비리 그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반하는 거고, 예, 이춘석 차명 주식도 결국 공정성 문제고 다 공정이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키면 한 방에 훅 간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